까지 여러 그 경제 개혁 조치들이 있었고 그 경제 개혁 조치들이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보면은 이 동유럽 사회 국가들이 체제 위기를 안 갔단 말이죠. 그러나 1980년대에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 개혁을 추진했고 그 경제 개혁 실패는 곧 체제 위기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체제 위기로 가고 무엇이 체제 위기로 안 가? 어떤 조건이 체제 위기로 안 가느냐? 그것은 바로 저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국가 능력이라는 개념, 스테이트 캐파시티라는 개념을 좀 도입하고 싶은데요. 국가 능력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국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해당 국가의 단일한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능력이 그 사회적 저항을 통제하고 제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구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소련의 능력, 그러니까 소련의 능력이 건재하냐 안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50년대, 60년대에 이 사회주의 체제,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경제 개혁이 실패하고 그것이 체제 위기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소련이라는 막강한 플러스 알파 세력, 이른바 동국권 국가들과의 수의 후원의 관계에 있었던 소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그래서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포츠단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소련이 와서 제압을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련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능력에 플러스 알파로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의 국가 능력을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일 정권이 갖고 있는 능력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능력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겁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큼 지원해주고 이 후원해주느냐.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수의 후원 관계가 얼마큼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북한의 경제 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권력층 내부의 분열 가능성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체제가 계속 위기 상태로 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느냐 위기 상태로 가느냐 이것을 아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북한의 그 국가 능력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소위 그 경제 개혁이 경제 개혁의 정치적 조건과 영향을 제가 일반적인 틀 속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북한의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의 이 틀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가 나오게 됐던 정치적 조건 또 정치적 고려 사항이 뭐였느냐? 뭐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김정일이 책임 회피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어차피 그 당시에 그 90년대 중반에 북한 경제는 완전히 파국 상태에 갔고 이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으니까 결국엔 그 인민들의 어떤 비난의 화살로부터 자기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 내각의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내각 중심의 경제관리 개선 방침을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나왔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그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이런 정치적 조건, 정치적 고려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역할 분담론.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이제 한기범 전 국정원 차관님께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어떤 받은 그 학위 논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김정일과 내각이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내각은 경제만을 주로 다루고 김정일은 선군 노선 하에서 자기는 군사 부분에 매진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뭐 나왔다라는 그런 또 시각이 있고 그것도 역시 어떤 정치적 고려였다라는 그런 시각이고요. 그러나 저는 좀 더 좀 크게 보자, 좀 더 시적으로 보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02년 7월에 이제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나왔는데 사실 2003년 4월에 김정일 정권 제2기가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98년 1기 정권이 출범할 때 당시하고 2기 정권이 출범할 때 당시는 기본적으로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1기 정권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인민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2기 정권이 2003년에 출범할 때 있어서 뭔가 인민들 사이에서는 뭔가 달라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강적인 강박이라든가 그런 인식이 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2003년도 4월에 2기 정권의 출범에 맞춘 어떤 그 경제적 성과가 필요했다.
그런 측면에서 친일경제 개선 조치라는 것이 등장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적인 조건 고려고, 또 하나는 이제 후계구도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후계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후계구도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사회도 그랬고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그렇고,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뜨거웠던 그 2024년까지 상당히 뜨거웠던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논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시기에 보면은 2002년도 상반기에 상반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존경하는 어머님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는 충신 중에 충신이다라는 이른바 당 학습 제강이 이제 입수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그 진짜 제강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제강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고영이에 대한 우상화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존경하는 어머님은 이 김정숙 동지와 꼭 같으신 분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은 고영이가, 김정일의 부인인 고영이가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과 같은 소위 반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단한 소위 우상화합니다. 백선 3대 장군의 한 사람이고, 현재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어머니와 고영이가 똑같은 반열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당시로서는 우상화입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당시에 고영이 아들에게로의 어떤 세습 권력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징후로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근거로 보고, 그 당시에 노동신문 정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위 혁명의학 계승과 관련된 어떤 그 담론들이나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2002년 또 이 시기에 사실은 북한이 후계구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준비가 있었고, 2005년도에 고영이가 죽고 2005년도 12월 달에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후계논의 금지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이제 후계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김정일이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이제 후계논의가 수면 위를 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02년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이것도 역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등장했던 굉장히 이 조치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그 경제적인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2005년부터 이게 동력을 상실하죠.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2007년도 초에 이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거의 이제 사장화되는데요. 결국 이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실패하게 된 배경을 보면, 결국 소위 그 특권 계층, 그 아파치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당 중심의 당뇨들을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아파치크라고 그러는데, 구소련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당뇨들의 어떤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7일 경제 관련 개선 조치가 동력을 이제 상실하고 이제 실패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패가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경제개혁의 실패가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쳤냐가 제 기본 전제니까, 그걸 보면은 그 권력 엘리트의 부침 현상이 이제 등장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2006년도 1월달, 2005년도 하반기부터 동력 상실하고, 본격적으로 2006년 1월부터 이제 소위 그 당에서 상반기부터 당에서 이제 저희 내각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 사업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했던 내각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 사업이 시작된 그 시점에 보면은 장성택이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장성택이 2006년도 1월 달에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가 이제 실권하는 그런 그 시기와 이게 겹치게 됩니다. 일종에서 권력층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일정한 진동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권력 엘리트의 어떤 그 부침에 의해서 이제 개혁 노선이 일종의 이제 보수론으로 이제 서서히 회귀되는 정책 노선의 어떤 변화까지도 이제 수반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엘리트 이 사회에서의 부침 현상뿐만 아니라 이제 균열 현상까지도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 현상은 어떤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있냐면,